헌재가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사건을 배당한 결과 마은혁 재판관이 취임 하루 만에 주심 재판관으로 결정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자신의 임명과 함께 지명된 이완규, 함상훈 두 재판관 후보자 지명 과정이 헌법에 위배됐는지를 판단하게 된 겁니다.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인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관 임명 절차는 일시 중단됩니다. 현재의 9명 체제에선 재판관 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효력은 정지됩니다. 지난해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재에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의 결론이 나오기까지 주말을 포함해 나흘이 걸렸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와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헌법학 교과서에는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 유지에 국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헌법학자들 역시 한 대행의 재판관 기습 지명을 직무 범위를 넘어선 위헌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임명 절차가 끝날 때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앞서 헌재가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을 심리했던 경험이 있어서 논의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재판관 구인 체제가 유지되는 게 18일, 다음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재판관들은 평일을 열고 논의를 시작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한 이완규 법제처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신을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 총리께서 이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직무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사고인 시대였고요. 이번에 하신 결정은 이제 탄핵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 거리가 된 상태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직무 복귀 가능성이 있어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자제돼야 하지만 파면 이후에는 적극적 행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직 법제처장의 주장을 반박한 건 법제처의 15년 전 헌법 해석이었습니다. 2010년 2월 법제처 주도로 한국헌법학회 연구팀이 쓴 헌법 주석서, 대통령 거리 시 권한대행 임명 절차 등이 규정된 헌법 71조를 설명하면서 직무 범위도 정리해뒀습니다. 주석서는 대행의 직무 범위는 대통령 권한 전반이라면서도 임시적 성질을 고려해 현상 유지적인 것에 국한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가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당시 법제처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현상 유지로 봐야 한다는 견해와 현상 변경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모두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한 대행의 지명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걸 법제처가 과거에 정리해놓은 셈입니다. 법제처는 주석서 내용에 대해 연구팀이 객관적 입장에서 기술한 것으로 법제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 해석 결과도 법제처 주석서와 같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을 받은 입법조사처는 헌법학계와 전문가 등의 유권 해석을 받아본 결과 압도적 다수로부터 위헌 위법이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이 인사청문 요구서를 보내는 즉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일입니다. 이걸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총리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이 와도 접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헌법재판관은 임명에 앞서서 청문회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정부로부터 임명 동의안을 받으면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청문 기간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시사했는데 최대 30일이 지나면 한덕수 총리가 청문회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국회의장실은 즉각 헌법소송을 낼 걸로 보이는데요. 네. 한덕수 총리가 부당하게 권한 행사를 했는지 권한쟁의 심판으로 따져보고 또 지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추진할 걸로 보입니다. 네. 또 민주당 역시 대선 이후에 새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도록 청문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방안과 함께 이 한덕수 총리 재탄핵 소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네. 또 우원식 의장이 임명 동의안을 다시 돌려보내는 게 과연 가능하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요. 네. 동의안이 국회에 도착하면 그 자체로 접수된 거란 의견과
또 돌려보내면 접수효력이 사라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완규 후보자 임명을 두고 국회와 정부가 다양한 수싸움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대선 전국에서 상당한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치팀 김지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